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장성에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노인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21명이 숨지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80대 입원 환자가 방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은 초기 진화됐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이 많아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초기 대응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불이 났는데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이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보다는 최소한의 돌봄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요양병원의 현 주소입니다. 양강구도로 치러지고 있는 광주시장 선거에서 지원군들의 유세 전쟁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어제 장성 요양병원에서 대형 인명피해를 낸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병원 환자의 방화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80대 환자는 자신은 불을 내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화재가 나기 직전인 어제 새벽 0시 18분쯤 병원 복도에 환자복을 입은 한 남성이 불이 시작한 다용도실 3006호실로 들어갑니다. 손에는 뭔가가 들려 있습니다. 5분쯤 뒤 문을 나서는 다용도실 안쪽에 환한 불빛이 선명합니다. CCTV 영상을 공개한 경찰은 이 불빛이 뭔가 타고 있는 게 찍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입원해 있는 81살 김모 씨. 김 씨는 화재 직후 대피했다 부상자로 분류돼 장성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체포됐습니다. 용의자가 3006호에 들어갈 때 어떤 친구류 비슷한 걸 들고 갔는데 예, 맞습니다. 예. 뇌졸중 환자로 이달 초 병원에 입원한 김 씨는 불이 나기 직전 다용도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방화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다용도실엔 그럼 왜 들어가셨어요? 경찰은 김 씨의 범죄 혐의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라이터를 국과수에 넘겼습니다. 또 김 씨가 뇌졸중 말고도 치매를 앓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불은 금방 진화됐는데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을까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 많았기도 하지만 유족들은 요양병원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은 6분 만에 진화됐지만 사상자는 29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곤히 잠든 밤 시간이었던 데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많아 제때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호흡과 맥박이 있으신 분부터 빨리 이송을 했습니다. 사망과 부상 원인은 대부분 연기 질식. 1층에 있던 환자 44명은 바로 탈출했지만 불이 난 2층에선 순식간에 연기가 퍼져 34명 중 5명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들을 대피시킬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환자 78명을 담당하는 야간 근무자는 1, 2층에 각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1명씩인데 그나마 1층엔 당시에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환자들의 경우 손발이 묶였던 흔적이 있다는 유족들의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그 팔목에 묶여져 있는 시신자의 사진을 다량 저희가 찍어놓고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식한 환자들에 대한 응급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단 심폐소생술이 저희들이 이제 심폐소생술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밖으로 갔다가 내용을 어떻게 옮깁니까 그것을 환자 많은 숫자를. 경찰은 요양병원의 환자 관리 실태와 화재 당시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병원에서 불이 났는데 1분 1초가 다급한 환자들은 이곳에서 어떤 치료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양병원 대부분이 환자 치료보다는 단순한 돌봄 기능만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수라장이 된 병원 주차장에서 병원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명색이 병원이지만 이렇다 할 응급 장비조차 갖추고 있지 않다 보니 구조 구급 수준의 처치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들은 인근 14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신 점에 대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이 난 병원은 올해로 문을 연 지 7년이 된 요양 전문 병원으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장기간 머물면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곳입니다.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환자를 장기간 입원시켜서 최소한의 돌봄 기능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병원보다 설립이 쉽고 의료 인력 기준도 느슨하다 보니 광주 전남에는 이런 병원이 100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크게 늘면서 무리한 환자 유치와 병원 간 출혈 경쟁, 부실한 환자 관리가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비좁은 병실에다 적은 의료 인력으로 병원 수익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된 가운데 환자 치료나 시설 안전 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요양병원은 늘상 재난사고에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요양병원 화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장성경찰서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방화 용의자의 행적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9시 수사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1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가운데 합동분향소는 장성 홍길동 체육관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식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병원과 소방당국, 경찰을 상대로 추후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와 장관이 요양병원 화재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둘러보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도 요양병원을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한편 뒤늦게 총리와 장관이 다녀간 사실을 안 유족들은 총리와 장관이 자신들은 만나지도 않고 병원 관계자만 상대하고 돌아갔다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윤민호 광주시장 후보는 장성의 요양병원 사고와 관련해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만 있었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만 법 개정이 늦어져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논평했습니다. 윤민호 후보는 요양병원에도 안전조처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입법 예고돼 있었지만 개정이 되지 않았다며 우리 사회가 안전 문제에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잇따른 참사의 와중에도 선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양강으로 꼽히는 광주시장 후보들은 든든한 지원군을 등에 업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공동대표는 전략공천 과정에서 시민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광주에서 시작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윤장현 후보를 광주시장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민께 자신 있게 추천한 후보를 광주시민 여러분께서 광주시장으로 세워주십시오. 윤장현 후보는 시민을 믿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광주의 변화 기대 주신 만큼 저 윤장현이 오로지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강훈태 후보는 단일화 바람몰이를 계속했습니다. 이용섭 선대위원장과 함께 합동 유세를 시작한 무소속의 강훈태 후보는 전략 공천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바로 며칠 후에 다가옵니다. 육사 지방선거 밀실 낙하산 야합 공천한 후보가 떨어지면 당연히 안철수는 철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용섭 선대위원장도 강 후보는 지켜세우고 윤 후보는 깎아내렸습니다. 강훈태 후보를 뽑아서 여러분 제 도약하시겠습니까? 윤장현을 뽑아서 식물강주로 가시겠습니까? 양강 후보들이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지지세 확산에 나선 가운데 이용섭 전 후보의 일부 지지자들은 단일화 대열에서 이탈해 윤장현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에게 투표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19세 이상 유권자는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광주의 사전투표소는 95곳으로 영봉동과 송정 2동을 제외하면 모두 동주민센터로 지정됐고 광주시는 오늘 중으로 사전투표소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광주 MBC 뉴스투데이, 광주시 교육감 후보들에게서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이공대 총장을 지낸 김왕복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김 후보께서는 교육계에 정말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교육감에 출마하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의 광주 교육은 안녕치 못합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광주시 부교육감, 그리고 교육부 차관복급 공무원, 그리고 대학 총장을 거치면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미대사관 교육관으로 국제적 감각도 익혔습니다. 특히 조선이공대학교 총장을 하면서는 재임하는 동안 취업 명문대학으로 육성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깨끗한 교육감이 되어서 광주 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출마 이유입니다. 예, 이력이 참 다양하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핵심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무상 의무 급식에 더해서 아침밥 챙겨주는 학교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아침밥을 굶는 애들이 절반에 가깝다고 합니다. 핵가족 시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맞벌이 부부이다 보니까 아침밥을 많이 굶는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부모의 마음으로 아침밥을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맞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세우식 우열반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그런 수준별 맞춤형 수업과 학점제를 중학교 단계에서부터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모든 학과목을 듣는 그런 모순을 없애고, 특기 적성에 따라서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큰 걱정거리가 바로 사교육비 부담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사교육비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교육이 정상화가 되면 학교가 이제 실력을 잘 올려줄 수 있고, 학교에서 실력을 올려주게 되면 사교육비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꿈맞춤 교육과 으뜸학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특기 적성에 맞게 수준별 맞춤형으로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면 모든 과목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서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으뜸학교를 5개 구청에 1개씩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일반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교육비가 많이 줄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학생 인권 상황은 개선되고 있지만 교권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네네. 김 후보께서는 이 점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우선 교권 확립에 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전 방식으로 군사부 일체형으로 해서 교권이 우월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것은 바라지 않고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 핵심 공약 중에 하나인 학교 협동조합을 구성하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협동 정신과 상생어 문화를 배워서 이런 학생 인권 문제, 교권 충돌 문제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빛고울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는 혁신학교의 철학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학교 학부모 네트워크는 침몰해가는 한국 사회와 교육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혁신학교라며 장 후보와 함께 빛고울 혁신학교의 성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 연합 등 5개 단체들은 대학 총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양형일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학업 성취도 하락과 학교 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는 양 후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의 마운드엔 승리를 지켜낼 투수가 없었습니다. 홀튼의 호투와 타선의 집중력으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악몽 같았던 9회 초 다잡은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홀튼은 6이닝 1실점으로 완벽투를 보여줬고 기아의 방망이는 무서웠습니다. 기아는 4연승과 홀튼의 홈 첫 승을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9회 초 점수는 6대3, 승리까지 기아는 아웃카운트 단 3개만을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튼과 피를 동시에 기용한 기아는 마무리 어센시오를 마운드에 올릴 수 없었는데요. 베테랑 김태형 선수가 승리를 지키기 위해 9회 마운드에 올라왔으나 수비가 흔들리며 믿었던 김태형이 무너집니다. 아웃카운트를 한 개도 잡아내지 못하고 4점을 혼납하며 역전을 허용합니다. 더 이상의 실점을 막아야 하는 상황. 고향팀으로 돌아온 김병현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팬들은 기다렸던 김병현의 모습에 환호했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0.1이닝 동안 홈런을 포함해 안타 3개를 받고 3점을 내주고 쓸쓸히 마운드에서 내려옵니다. 김병현의 데뷔전은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이어 박성호가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며 9회를 마무리했지만 기아는 9회에 무려 7점을 내주며 승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강한 두산을 상대로 멋진 경기를 펼치며 연승을 예감하고 있었기에 역전패를 바라보는 팬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쓰라렸습니다. 기아는 오늘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두산과 3차전을 갖습니다. 기아의 선발은 신창호, 두산은 유희관 선수입니다. 신창호 선수는 송은범 선수의 빈자리를 채우고 두산전의 마지막 승리를 챙기기 위해 마운드에 오르는데요. 1군 선발로는 첫 등판입니다. 멋진 경기로 어제의 역전패를 서력하길 바랍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이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을 바짝 뒤쫓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검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 회장이 아직도 순천에 은신 중인지 검찰 수사력이 한계에 봉착한 것인지 궁금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유병원 회장이 머물렀다고 알려진 순천의 한 휴게소 인근 주택. 도로 건너편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소속 교회의 연수원이 있습니다. 인근 토박이 주민들도 이런 건물들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건물이 그전에는 전혀 없었거든, 이 건물로. 그 서면에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 처음부터 지금 살았으니까 지금 70명이 다 돼가네요. 유병원 회장의 도피가 길어지면서 밀항설 등 갖가지 추측이 제기될 뿐 아니라 수사에 대한 의문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수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유 회장과 아들 대균 씨에 대한 출석 통보와 영장 발부, 체포 작전을 반복했지만 결국 이들 모두를 놓쳤습니다. 유례 없이 높은 액수의 현상금과 일부 검찰 수사팀의 순천 파견, 검찰총장까지 나선 조속한 검거 지시 등은 검찰의 다급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유병원 회장의 지리한 숨바꼭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경의 수사 공조도 미흡해 수색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학입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광주 선수들이 금메달 20개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어제까지 인천에서 열린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광주 선수들은 수영과 배구 등에서 금메달 20개를 획득하고 은메달 21개, 동메달 29개를 땄습니다. 이는 금메달 21개를 땄던 2008년 이후에 최고의 성적으로 봉산중 소프트볼팀은 4연패를 이뤘고 효동초등학교 핸드볼은 20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공익 광고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조선대 장미공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마련한 이번 전시에서는 역대 공모전 수상작을 비롯해 국내 공익 광고 33년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300여 점의 광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2일까지 계속되고 칸과 뉴욕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외국의 우수 공익 광고도 볼 수 있습니다.